국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까? 굳이 계좌를 옮겨서 그쪽으로 갈 만한 요인이 있느냐? 가급적이면 네,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필전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뿔난 동학개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걸 시행하려고 딱 하니까 지금 마침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예해야 된다.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 당장 시행해야 한다. 뭐 이런 쪽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산관리자문사의 멀린78의 이민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금투세. 요즘 뭐 주식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이제 접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은 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야 입장이 좀 다릅니다.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야당 쪽이죠. 그리고 여당 쪽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유예를 해야 된다. 한 2년 정도 미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투세가 어쨌든 시장에 도입이 되면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건데 자,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 글쎄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니까 이게 찬반이 확 갈리는 것 같은데 뭐 찬성 입장에서는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가야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좌상에 한 1억 주고 산 주식이 5억이 됐다. 근데 안 팔면 이건 수익이 실현된 게 아니니까. 수익이 뭐 몇 억이 났다 하더라도 팔아서 수익을 실제로 난 거 자체가 5천만 원 안 넘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사실 여기 보니까 내용에 약 15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15만 명이면 전체 투자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만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야 1년에 5천만 원씩 수익을 낼 정도면 그럼 투자를 정말 잘하는 쪽이나 아니면 부자 아니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 세금 내는 건 맞는데 왜 지금이냐. 그렇지. 네,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은데. 뭐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걷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자들이 이탈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큰 손들이 나가게 되면 어쨌든 주식을 팔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왜 하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일단 이게 지금 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표에.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상 국회의원들 이걸 입법하는 분들의 관심은 주가보다는 본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실상 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질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분위기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 다른 나라는 어떤 거야? 찾아보니까 대만도 말이죠. 1988년도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을 했는데 좀 급작스럽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주가가 40%가 빠졌다고 합니다. 일단 대만은 약간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8년에 9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금 거둘 거야라고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걷다 보니까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세금 내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도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나 5천만 원 초과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팔아야죠. 그러네. 수익 실현을 한 30년 전부터 무슨 주식을 내가 쭉 가지고 있었는데 뭐 몇십 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올해 안에는 어쨌든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수요들이 아마 있었겠죠, 대만에서도.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하거나 팔고 그냥 도망을 가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 달 만에 40%가 확 꼬꾸라졌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시행한다라는 거.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이게 코앞에 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논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국회에서 이거 갖고 좀 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이 이거 그냥
이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된다, 아니다, 좀 유예해야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이민우 대표님의 의견은 그냥 이거 개인적인 정치와는 상관없는 네, 거죠. 정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당, 야당 이거 우리 관계 없고. 일단은 유예를 하고 법안을 좀 더 정비를 해서 뭐 금투세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뭐 거기는 이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몇 퍼센트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싱글마다 이제 투자 기간마다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섬세하게 좀 아주 그 어떤 그 굉장히 섬세한 그런 매니징으로 가서 개인 투자자도 좀 다 워렌 버핏 되고 싶고 사업가들도 다 일론 머스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좀 뒷받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굳이 불난집에 부채질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분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국민적 공감대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년 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대폭 늘어났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기대감에 많이 상승하면서 그때 이제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다 이 뭐 진짜 금투세 올리면은 다 도망가가지고 진짜 국내 주식이 쪼그라들 거냐라는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해외로 도망갔을 때 세금이 거기가 없느냐? 사실 미국이 수익 25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22% 세금 내잖아요. 네, 사실 봤을 때 차이는 없죠. 네, 오히려 소액 사실은 투자하시는 더 분들은 세네. 더 세요. 네, 더 세요. 더 그러면 세네. 굳이 계좌를 옮겨서 그쪽으로 갈 만한 요인이 있느냐? 저는 세금 때문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이 아니고 미국에도 엄연히 있는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다소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도망가는 일은 그렇게 뭐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립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는 국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매수하지 말라. 국내든 이제 해외든 많이 매수하지 말라. 국내든 해외든? 많이 매수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게 큰 흐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반등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베어 마켓에서의 랠리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 항상 꺾어지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또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지금 투자하시니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세. 이거 사실 상당히 좀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증권거래세라는 게 뭐냐? 그냥 거래만 하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0.20으로 좀 낮추고 대신에 유예를 좀 2년 하자. 이게 이제 정부 여당 측의 지금 설명이고, 야당은 아니다. 증권거래세를 더 대폭 0.15로 바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지금 정부가 100억 이상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10억을 유지하면 2년 유예를 합의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장 시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현재는 0.23%인데 0.15%로 낮춰주면은 뭐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할 수 있죠. 상당히 되는- 입법 취지는 그 단기 과열, 단기 투자 이런 그 어떻게 단타 치는 보면 걸 막겠다. 단타를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투기 시장을 막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도였는데, 그때 그 세수를 확보하면서 단타를 막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입했는데, 지금은 단타를 봐도 그냥 눈 감고 단타 치면 좋다. 그냥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몇 조씩 들어오는 세금을 지금 이제 그냥 10조 넘게 증권거래세로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증권거래세가 12조가 들어왔어요. 12조. 12조니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그 작년에 이제 발생한 이제 주택 양도 그 소득세, 그게 이제 36조였으니까 그 주택 양도 소득세는 양도 차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증권거래세는 마이너스가 나도 내는 거니까. 그러네. 이게 주택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개념의 세금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취득세 같은. 그렇죠. 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달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추세적 상승으로 볼 수 있느냐?
글쎄요. 이제 연준에서는 이런 기대감 꽉꽉 누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CPI 살짝 낮게 나타났죠. 근데 그 낮게 나타난 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폭이 살짝 꺾인. 근데 이 상황에서 기대감,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조금 더 부추긴다면 겨우 꺾은 거를 다시 불을 지피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쉽게 낮추지 파격적으로 늦춰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시장이 반항을 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목표 금리를 얼마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뭐 한 5% 원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대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았는데 근데 그 이제 그냥 몇 대를 맞을지 모르고 맞으면 사실 그냥 계속 모든 게 다 아픈데 5대 맞을 거야. 그리고 이미 이제 4대를 맞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대만 맞으면 되니까 이제 기운이 나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내려가는 거는 아주 천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연준이 작년에 보였던 실수, 연초까지 보였던 뭐 이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뭐 괜찮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약간 희망회로는 그만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긴축의 속도는 뭐 혹시 조금 늦춰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 금리가 낮춰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거 없이 뭐 금리를 올릴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자 그럼 그냥 우리 두 분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3번에 몇 % 정도 올릴 것 같냐?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0.25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자 부담, 개인의 이자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25의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러면 내년 1분기에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합쳐서 한 0.5는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일단 미국은 그래도 한 0.5 정도는 올리지 미국은? 않을까? 네, 미국은 그렇게 12월에? 생각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0.5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럼 12월에 이만큼을 올리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문제는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 채권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 상황에서 0.5를 올려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게 될지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한쪽은 한국은행의 입장이고 한쪽은 이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전망이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물가도 이제 정점을 찍고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뭐 최근에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 최근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가 2,500에 올해 안에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기대는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기대와 희망이죠. 그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한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그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이 지금 눈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 말씀 나눴던 금리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와 연결된 거지만 환율의 문제도 있고 원자재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변수들도 튀어나올 수 있죠. 안착을 한더라도 안착의 정의가 그래 여기는 탄탄해서 그 밑으로는 뭐 떨어질 가능성은 좀 줄어들 거야 라는 건데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뭐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주식시장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형주 위주의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베어랠리지 뭐 대세 상승은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워렌 버핏이 TSMC를 좀 샀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죠. 많이 샀죠.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시장이 내년 하반기에는 살아나는 거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산 거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을 마음에 드는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보통 뭐 한번 매수를 하면 짧게는 뭐 3년에서 5년, 길게는 그 이상도 가지고 있으니까
TSMC를 매수한 거랑은 경기가 좋아진다랑은 약간 좀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는 기업들의 그 투자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설비를 교체하건 요즘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선행 지표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내년 경기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또 우리 그 자본시장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나 또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나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단은 원래 그 코인 시장하고 뭐 가상자산 시장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요번에 이 FTX 사태가 난 다음에도 나스닥은 다른 이유로 폭등을 했거든요. 가상자산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전체의 시장 규모 자체가 한 8,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미국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4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체급 차이가 아예 다르죠.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리먼 자산이 그때 당시에 6,500억 달러였고 지금 FTX는 한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또 FTX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게 금융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영향 미칠 거냐 이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제한적이다. 보고 네. 다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 그러면 1달러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담보를 잡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100달러 갖고 있으면 100달러만큼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채권을 판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 FTX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민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은 코인 자체의 시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것 때문에 그 어떤 투자 심리가 바뀌거나 뭐 자금이 경색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코인 쪽에서는 뭐 대장주의 성격인데 이 비트코인이 사실 나스닥 이런 기술주들과 사실은 동행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금리가 다시 좀 인하되는 국면으로 들어선다면 코인들이 다시금 좀 반짝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향후에 나오게 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이 코인에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목매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코인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사실 모든 자산이 코인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순서를 보면 원래 가장 핫한 것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 우리 술집에 가면 맥주 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꼴꼴꼴 따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쵸? 착착착착 돈이 넘쳐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회수가 되게 되면 이 자산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넘치면 가장 뜨거운 거 뭐 강남 아파트, 뭐 어디 부동산 이런 거부터 차다가 그다음에 주식 차고 그다음에 주식에서도 코스피 빡빡 오르다가 코스닥 빡빡 오르다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맨 끝이 사실은 그쵸? 코인이라는 거지. 네, 맨 끝이 제가 보기에는 코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이 회수될 때도 코인이 가장 먼저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런 FTX 사태까지 겪으면서 문제점은 유동성과는 별개로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 있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특히나 거래소가 자체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상장시켜가지고 지들끼리 부자가 되는 이거부터 잡지 않으면은 이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우리 김현우 소장님 말씀은 아마 회복이 되더라도 결국은 좀 가장 마지막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여러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오르고 뭐 주가도 오르고 코인도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가격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래소가 돈을 번다. 거래소가.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래소인가 저긴가를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이제 올해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 있었다면 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이기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필전 필승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